더불어민주당이 국내외 언론단체와 야당 등의 반대가 거셌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소위 가짜뉴스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한다는 것인데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에도 법안 처리를 밀어붙인 것입니다. 정의당을 포함한 야권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은 다 재갈 물리겠다는 것이라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똑같다.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가 끝난 날로 기록될 것이라는 탄식이 나왔습니다. 언론계에선 위헌 소송 등 모든 수단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가구 소득은 줄고 분배 지표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불평등이 더욱 심화된 것입니다. 올해 2분기 가구 평균 월 소득은 약 430만 원으로 4년 만에 줄었는데, 소득이 소폭 증가한 상위권에 반해 하위 20%의 소득은 6% 이상 줄었습니다. 가구당 월 평균 소비는 약 250만 원으로 오히려 작년보다 4% 가까이 증가했으며, 그중 특히 소득세 등 세금이 14%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행 거리두기 4단계가 4주간 더 연장되고 대신 다음 주부터 백신 접종 인센티브 일부가 다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백신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식당이나 카페 등에선 4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인데요. 또 정부는 그간 확진자 수 관리 중심의 방역체계에서 이를 중증화율과 치명률로 바꿔 코로나와 공존하며 일상을 점차 회복해 나가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대기가 계속 불안정해 전국 내륙 곳곳에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1도 정도로 동서간의 기온차가 다소 있는 가운데 낮 더위가 계속되겠고요.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텐데 제주도와 남해안에 특히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주말을 지나 다음 주에도 비 소식이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이 최저가 경쟁을 위해서 납품업자들에게 지마켓과 11번가 등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 가격을 올리라고 압박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징금 33억 원을 내게 됐습니다. 심지어 대기업의 제조업체인데도 온라인 유통업자인 쿠팡이 우월적인 힘을 갖고 갑질을 했다고 본 것인데요. 공정위는 납품업자가 쿠팡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쿠팡 사이트에서 상품을 제외해버리거나 발주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외에도 광고를 강요하거나 프로모션 비용을 떠넘기는 등의 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집단 면역을 선포한 이스라엘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8,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델타 변이의 기승 탓인데 이스라엘 정부는 각종 규제책을 다시 꺼내드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은 지난달 12일부터 부스터샷, 즉 백신 3차 접종을 시작해 약 2주 만에 100만 명 이상이 접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 또한 WHO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부터 전 국민의 부스터샷을 강행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